2021년 3월 10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무엇이냐. 그,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격파하기 위해서 그 세계사적 흐름에 의한 근대화론을 소개를 했죠. 예, 뭐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렇죠? 어딨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1910년, 1945년 그 기간을 나눴죠. 그래서 핵심 쟁점이 어디다? 핵심 쟁점 1910년에서 1945년. 요것이 이제 그 이승만 학당에서 얘기하는 그 식민지 근대화됐다는 그 시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식민지 근대화된, 그러니까 일본 식민 지배에 의한 그 조선 근대화, 한국 근대화된 시기로 안 보죠. 쟤네 그 이승만 학당은 그 시기를 조선 근대화라 그랬는데 우리는 조선 근대화로 보지 않거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근대화를 한 주체가 누구예요?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제국, 일제가 했죠. 무슨 이유로 한 거예요? 자기네 좋으라고. 자신을 위해서. 일본 본인을 위해서. 일본 본인을 위해서 일본 땅에서 일본 근대화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조선 근대화를 한 게 아니잖아.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조선 근대화를 했다고요?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없는데. 근대화를 한 주체가 누구죠? 일본 제국주의, 일제. 어떤 목적으로? 자기네들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족을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요? 아니잖아. 어디에서? 확장된 일본 지역에서. 그렇죠? 일본 근대화를 한 거죠. 일본이 조선을 위해서, 그 조선 민족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조선 근대화를 해줬다고요? 조선이란 나라가 없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방송에서 좀 하나 소개시켜줄 그 칼럼이, 그 시평이 있는데, 시론이 있죠. 시평이 있는데 그걸 좀 하나 소개를 시켜줄라 그래요. 이제 오늘 방송은 여담이죠. 여담으로 하는데, 이게 누가 썼냐면, 이거 봐요. 이거 보여요? 이거 내가 복사를 했는데, 이게 그 매일경제 거기에 최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최준경이라는 사람이 어딨어? 그 최준경 공인회계사 회장. 이 사람이 옛날 고위 관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2019년 9월 2일 날 그 시평을 썼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신문 사설 칼럼을 읽다가 마침 이게 있길래 이거를 예전에 제가 스크랩을 해다 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틀린 이유 돼가지고 쭉 썼더라고.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매경시평 식민지 근대화론이 틀린 이유 이거 검색해요. 그러면 이거 나오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최준경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봐요. 여러분 다 읽어보고 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20세기 초에 조선은 늦었지만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굴레를 벗어던지고 근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키려는 찰나에 있었다. 이게 언제예요? 고종이 뭐 황제 돼 가지고 뭐 그 조선 말기죠. 그러니까 구한말이죠, 구한말. 이제 그때 이렇게 했다는 거야. 경성을 워싱턴과 같은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워싱턴과 같은 도로 체계를 설계한 흔적이 바로 시청 앞의 방사형 도로이다. 경성 시내의 전차가 철도와 연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이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실히 보인다. 이 중요한 순간에 조선을 납치한 것이 일본 제국주의인 것이다. 그렇죠. 근대화를 하려고 그랬어. 1910년 이전에 고종이 이제 왕이었던 시절에 이 구한말에도 그 조선 말기에도 하려고 그랬어.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죠. 1910년에 집어삼켜 가지고 이제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여기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이 중요한 순간에 조선을 납치한 것이 일본 제국주의다 그랬죠. 납치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멸망시켰다는 거죠. 한일 합병 해가지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싹 지워버린 거죠.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그럼 뭔 얘기예요? 원래 근대화 하려고 그랬어. 우리나라 스스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하려고 하던 그곳을 일제가 가로막은 거지. 그래서 일본 근대화를 한 거죠. 조선 근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선을 집어삼켰어. 그래서 일본 근대화를 한 거야. 일제가 확장된 일본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본 군대화를 한 거예요. 1910년에서 45년까지. 그렇잖아요. 일본이 한일 합방했을 때 걔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45년이면 우리가 패망해가지고 45년 되면 얘네가 이제 독립국가로 나가있지 이렇게 생각하고선 그 근대화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는 이제 영원히 그 조선이란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영원히 이제 거기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고 근대한 거라고. 일본이 있고 확장된 일본이 있잖아. 확장된 일본 지역이 있잖아. 이것을 일제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로 확장된 일본 지역에 일본 군대를 했다고. 그렇잖아요. 조선 왕조 때 어땠어요? 군대화 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를 빼앗아 간 거지. 그래서 요 기간은 뭐예요? 없는 기간이 됐잖아. 우리나라 나라가 없는 기간이 됐잖아. 1910년에서 45년인데. 이때 조금 근대화 하려고 막 이제 꿈틀거렸을 때 그때 조선을 집어삼킨 거죠. 조선을 납치했다 그러잖아요. 최준경 회장은. 이제 근대하려고 꿈틀거리는데 조선 군대를 하려고 꿈틀거렸는데 일본 놈이 집어삼키고 일본 군대를 한 거야. 1945년 해방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 군대한 거죠. 1945년에 광복절 해방됐잖아. 해방되면서 한국 군대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남기고 간 근대화 산물이 있었다고. 이걸 전수 받을 것이냐 아니면 폐기해 버릴 거냐, 이건 누가 판단했어요? 45년 이후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판단했지. 그리고 또 어때요? 미국에서도 왔잖아. 근대화 산물이. 그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제를 들었잖아요.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잖아. 우리는 미국한테도 직수입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화가 된 거예요. 1945년. 여기는
왕조 시절 때는 조선 왕조 시절 때 근대하려고 이제 꿈틀꿈틀 거렸지. 그래서 조금 해보려고 시도하는 찰나에 이제 잡아먹힌 거지. 일제한테. 그렇잖아요. 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근대화가 됐겠지. 근대화가 계속 이렇게. 일제가 없고 일제가 식민 지배 안 하고 전수만 해줬다고 해봐요. 그럼 세계사적 흐름에 의한 그 뭐야 근대화죠. 그렇죠? 네. 나는 이 우파라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좀 웃긴 게 뭐냐면 조국 근대화라고 맨날 그 선전하던 게 누구예요? 그게 박정희라고. 박정희의 최대 업적이 뭐예요? 조국을 근대화시켰다며. 자기 입으로 얘기잖아. 조국을 근대화시켰다고.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맨날 떠드는 게 뭐예요? 박정희 때 우리나라가 뭐 경제 발전을 이루고 뭐 조국 근대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 거라고. 조국 근대화는 한번 쳐볼까? 조국 근대. 왜 이게?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조국 근대화 이렇게 써놨네. 박정희가 했는데 박정희 그 시절 때 했다는데 그럼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한 게 아니네. 여기서 했는 거네. 그렇잖아. 맨날 그 국민의힘이 맨날 떠드는 게 그 박정희의 그 조국 근대화 맨날 떠들었잖아요. 그 조국 근대화 박정희 시절 때 그때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기예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부터 조국 근대화 됐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언제부터 조국 근대화 됐어요? 1945년부터 조국 근대화가 됐다고. 1900 조선 왕조 1910년까지는 근대화하려고 좀 꿈틀거렸지. 시도도 해보고 막 그랬지. 그렇잖아. 그런데 일제한테 잡아먹힌 바람에 그 기회가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날라갔죠. 그런 노력이 날라갔죠. 우선 45년 돼서 미국에서도 근대화 근대화 산물을 받아들였잖아. 대통령제. 유럽에서 받아들인 거 있고 45년 50년 60년 70년 60년 뭐 60년에서 70년이에요. 그때 뭐 조국 근대화 때문에 그게 여태까지 우파 애들의 주장이었다고. 근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 왜 1910년에서 45년에 그 근대화 됐다고 자꾸 떠들어? 그건 일본 근대화지. 일본 근대화. 일본이 일본을 위해서 일본 땅에서 한 근대화잖아. 일본 근대화지. 아니? 그렇잖아요. 근대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서 근대화 산물은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돼 있어. 쭉 그래 봤잖아. 저번 방송에서 하나 얘기하려다가 또 안 까먹은 게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이 나라가 있어. 여기 있어. 일본이 얘를 잡아먹었잖아요. 잡아먹어서 얘 있는 그 근대화 산물이 어떤 것이 이쪽에 이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지배가 얘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 피지배가 잡아먹은 애가 아니라 잡아먹힌 애가 얘한테 주는 경우.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로 봐면 기독교가 그래. 로마가 이쪽에 있는 유대인을 잡아먹었어. 식민지화 시켰어. 근데 기독교는 오히려 피식민지 국가 민족에서 식민지를 한
식민지를 하는 사람, 식민지를 당한 쪽에서 식민지를 강한 쪽으로 이동했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제국주의가 있어. 이쪽을 잡아먹었어. 근데 여기서 뭐 발달된 기술이나 뭐 문명이나 뭐 새로운 이런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나라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임진왜란이 일어난 건 뭐예요? 임진왜란 때 얘네가 침략자고 침략국이고 얘네는 피해본 국가잖아. 당한 국가잖아. 임진왜란 때 얘네가 쳐들어왔잖아.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을 거의 다 집어삼켰잖아. 바다는 못하고 저기 서울 평양까지 다 집어삼켰잖아. 임진왜란 때. 그랬을 때 어땠어요?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누구한테로 갔어요? 그러니까 당한 국가에서 가해자 국가로 넘어갔어. 그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와서 도공들 많이 잡아갔대잖아요. 도자기 빚고 이거 굉장히 쓸만한 기술이잖아. 그건 식민 지배랑 상관없이 세계사적 흐름으로 다 그 선진 기술이나 뭐 선진 과학이나 그런 게 다 가는 거예요. 식민 지배랑 상관없다니까. 얘네가 도자기 빚는 기술을 우리나라한테 임진왜란한테 전수해주고 갔다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도공 데리고 갔잖아. 그렇잖아요. 그 식민 지배랑 근대화랑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로마가 로마가 유대민족 잡아먹었잖아. 식민지로 만들었잖아. 근데 기독교는 잡아먹힌 나라에서 잡아먹은 나라로 갔잖아. 그렇게 전파됐잖아.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 우린 당했어.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은 일본은 다 잡혀갔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파된 거잖아. 뭐 그런 얘가 뭐 한두 개겠어요? 많을 거 아니야? 잡아먹은 애가 이렇게 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잡아먹힌 애가 전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렇잖아요. 식민지 근대화론자는 그럼 박정희는 근대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좀 대답 좀 해봐. 그럼 박정희가 안 한 거야 근대화? 그, 그 일제가 한 거야? 그럼 그렇게 선전하지 말아야 되잖아.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를 일으켰다고 그런 선전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그 이승만 학당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이승만 학당 있는 사람은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를 한 게 아니라 한국 근대화를 한 게 아니라 일제가 했다 그러는데 여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여태까지 박정희가 조국 근대했다고 선전했잖아. 둘이 다른 거잖아. 그럼 둘이 싸워야지. 누구 말이 맞는지. 그것처럼 쇼부 보라고 둘이서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는지 그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예. 이승만 학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움 붙여서 난 나쁜 사람이에요? 그 한때 그 우파 진영에서 그 유행했던 말이 있어. 뭐냐면은 좌파 탈출은 지능순 뭐 이래더라고. 좌파에서 벗어나는 건 지능순이래. 그렇죠? 그런 얘기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우파 진영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오늘 방송 제목이 그거야. 식민지 근대화론 탈출은 지능순. 그렇죠?
그거 뭐 참 어이가 없어. 이 식민지 근대화론 해가지고 이영훈 교수랑 유석준 교수가 그런 걸 많이 했는 것 같더라고. 뭐 북 콘서트도 하고 또 뭐 그렇더라고. 나는 그때 뭐 그런 거 반일 종족주의 책 내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었는데 굉장히 우파 진영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 것 같아. 뭐 역사 전쟁을 한다는 둥뭐 그러면서 거기 보수 젊은 유튜버 애들도 다 거기가 있더라고. 젊은 친구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도 또 책 선전해주고 그러더라고. 그거 어떡할 거야 이제? 뭐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이 알면 어떡해. 국민이 지금 뭐 그 램지어 교수만 하긴 했는데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차츰차츰 국민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우파가 쑥대밭이 될 것 같은데. 보겠어요? 누가 제일 빨리 탈출하고 누가 제일 늦게 탈출하는지. 예? 식민지 근대화론 탈출은 지능순. 누가 지능이 제일 높고 누가 지능이 제일 떨어지는지.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도 그 집회하고 나면은 그 책 사갖고 간다며. 그 반일 종족주의. 그렇다 그랬더라고. 어디서 방송에서 들었어. 유튜브 방송에서. 그 어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곤조를 부려볼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 게임은 그쪽에서 완패한 것 같은데 지지 쳐야 되지 않아요? 지지 쳐야지. 뭐 그렇습니다. 아, 또 뭐 얘기할까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 일제가 제국주의는 다 나쁜 거야. 뭐 일본 제국주의, 뭐 영국 제국주의, 포르투갈, 스페인, 뭐 프랑스 제국주의. 그거 잘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그거를 뭐 미화하거나 뭐 죄를 덮어주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이제 쑥 들어간 것 같아. 더 안 떠드는 것 같아, 이승만 학당에도. 내가 이승만 학당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는데 벌써 전의를 상실한 것 같더라고. 우파 진영이. 그렇죠? 이 정도 할 때 그냥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래요 끝내자고 좋게 좋게 끝내자고. 끝까지 곤조 부려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어. 예.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